명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중 넓은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가 사신단 배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괴롭히는 게 부족했는지 롱인까지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사신들이 왕에게 나로아가 고래에게 삼킨 소식을 전하기 위해 궁전으로 돌아왔어. 너 나를 3살짜리 애로 생각해? 그런 말 믿을 줄 알아? 가서 잘라버려. 다른 관료들이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해적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모의했어요. 즉시 왕은 해적들을 추적해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배에서는 한 해적이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미를 하게 되었어.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쉬었고 정부가 해적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선장이 자신의 선원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거야? 그는 잡히기 전에 똑똑하게 배를 타고 도망쳤어. 곧 선장은 군인들과 협력해 배 위에 모든 사람을 붙잡았어. 여자 부선장은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정말로 양쪽이 서로 맞붙기 시작하자 여자 부선장이 적을 압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승리하자 모두가 기뻐했어요. 선장님은 붙잡혀 망신을 당해서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동정심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담요를 주었어요. 탈출에 성공한 해적이 신비한 황야의 숲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산적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그는 즉시 산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했어. 예전 산적의 수장은 나라에 충성했던 고위 관료였지. 하지만 장군과 왕의 군사 작전 방식을 비판해서 외적이 침략해도 반격할 용기가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대었어요. 형은 너를 보호하다가 대장한테 죽임을 당했어. 너는 복수를 결심하고 그에게서 하나의 고백을 빼앗는데 성공해. 결국 그는 수배를 피하기 위해 산에 숨어서 도적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새로 들어온 군인은 까마귀의 머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운이 찾아왔다고 해. 비밀 정보에 따르면 곧 금은 보석을 호위하는 일행이 지나갈 거래. 산적 두목이 서로 다른 위치에 매복해서 기물을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핀 둥지의 일원은 아주 중요한 임무인 밧줄을 지키는 걸 맡았어요. 호위대가 나타나자 정찰병이 신호를 줄 준비를 하다가 2초만 기다려. 뒤쪽에 궁궐 군인들 틈도 오는 중이야. 스파이가 즉시 계획 취소 신호를 보냈지만 그쪽 고기 새머리의 리더는 오해해서 끈을 자르버렸어. 안에서 대장이 타잔처럼 줄을 타고 나와 군인들 앞에서 매달려 있었어. 주먹을 쥐고 소리치며 나가서 다 죽이라고 외친다. 정신을 차리기 전에 두 사람은 급히 차를 돌리고 바지를 내리고 숲가로 도망친다. 군인들이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일어났고 적의 대장을 겨냥해 큰 소리로 외치며 쫓아갔어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달린 끝에 그들은 드디어 캠프에 모여 개처럼 헐떡였어요. 나무를 3년 동안 땄다가 1시간 만에 저 노물팀에 가입시키다니 진짜 재수 없는 일이야.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군인들이 또 어디서 나타났어. 모두들 계속해서 엉덩이를 들고 사방으로 도망치는 액션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산적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정보가 왕에게 전해졌어요. 그는 두목과 장수들을 모두 색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자들은 옥티를 찾는 임무를 마친 후 도간의 장군을 고용해 고래를 추적했다. 보너스가 푸짐하니까 그는 바로 주문을 확정했어. 하지만 주인이 그러니까 그 쥐꼬리 친구는 보너스의 반은 써서 해적단을 고용해서 고래 잡게 했어. 그때 여자 부선장이 새 배의 주인이 됐어. 그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어떻게 해적을 업으로 고용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그가 마을 사람들과 남은 선원들의 가족을 전부 해치겠다고 위협하니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어. 미친 호랑이는 자객들을 피해 도망친 후 정보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대가를 치르려 했어. 그는 뜨거운 물에 끓여질까 두려워하며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을 터뜨렸어. 현재 궁정에서는 그 고래를 찾고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보물선과 제비를 삼켜버렸거든. 갑자기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가 물통으로 떨어졌다. 알고 보니 여선장이 그녀의 사람들과 함께 온 이유는
금불상을 무기로 바꾸기 위한 거래였다. 해적들이 급한 소식을 엿들은 후 즉시 산둥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 성직자였던 해적이 솔직하게 말했어. 왕의 배와 무수한 보물이 통째로 잡아먹힌 아주 큰 물고기가 있다고. 옆에 있는 저 얼간이가 너한테 한 대 차버렸어. 너무 못해줘. 산에서 살아서 바다에 대한 건 전혀 몰라. 그들은 소장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 이번에도 고래가 배를 삼키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너희가 사기꾼이라는 걸 믿기 힘들어 했어. 그때 내 주변인들이 그게 사실임을 확인했어. 게다가 그 커다란 물고기는 우유도 줄 수 있어. 머리에 불을 달고 있는 물고기도 있어서 그거 한번 깜박이면 전기요금도 안 내도 돼. 물속에서 헤엄치는 가오리처럼 하늘로 날 수 있어. 물고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시에 미친 호랑이가 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어. 너 마리화나 충분히 피웠어. 산적 두목이 그런 고래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그걸 잡으면 보석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다음날 해적그룹이 조용히 무기 창고로 해적들을 따라갔어요. 부선장이 내부에서 거래하는 동안 미친 호랑이가 밖에서 경비원을 기절시킨 후 조용히 짐을 밀어냈어요. 여자 부선장이 번개처럼 지붕 위로 날아서 따라갔어. 더 빨라지기 위해 그녀는 모험을 감수하고 물길을 타고 신의 활로 산적 쪽에 쏘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아래에서 불을 지르고 로켓이 마을의 거대한 바퀴를 우연히 쏘았어. 부선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털어놓을 때 정확히 바퀴가 지나갔어. 운전자가 발을 헛디디며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너졌어. 여자 도둑은 남자 도둑의 목을 노리며 칼을 겨누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기 족제비가 있었어. 한 부대의 궁수가 그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녀를 위해 몸을 던져 화살을 막았어. 여자 주인공이 영웅에게 구출되어 로맨틱한 순간을 맞고 있다가 갑자기 거대한 바퀴가 굴러와서 폭발물 상자에 부딪혀.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재빠르게 피해서 그 위험을 넘겼어. 그 강도를 저지른 후 해적들은 무기 차량을 성공적으로 밀어냈어. 그들은 코 두 통만큼 큰 배를 준비해서 고래를 잡아 인생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어. 이쪽 해적 그룹도 바다 사냥을 위해 총을 완전히 장착했어요. 그들은 해적 생활에 익숙해져서 기세가 얼마나 용감하고 장렬한지 모르겠어요. 해적들을 돌아보니 배가 고프고 멀미가 나는 바람에 지겨워서 물이 흘러내릴 지경이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자가 바다에서 물을 마시려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상어한테 물릴 뻔했어. 그렇게 큰 물고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고래라고 확신했어요. 광란의 호랑이는 모든 용기를 다하내어 힘껏 뾰족한 끝으로 그것의 줄을 묶었어요. 운명적으로 그 배는 상어에 묶여서 끌려갔어. 서핑을 잠시 하다가 그들은 예전 선장님의 세배 옆으로 지나갔어. 어지럽게 그들 대포를 꺼내고 상어를 향해 발사했어. 어떻게 이렇게 서툴게 선장님의 배에 맞췄지? 즉시 그는 부하들에게 그 큰 대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그 배를 겨냥했다. 한 발 쏘자 해적선도 사라져버렸다. 상어가 더 나아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배가 위로 뒤집혀서 영혼은 극락으로 가버렸어. 그들은 그것을 해변으로 끌어올렸고 이건 고래가 아니라고 통보받았어. 배를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스님이 폭발물이 든 병을 들고 뚜껑을 열고 마시는 거야. 스님이 물이 없어서 손쉽게 던졌더니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어. 이제 허리띠도 망가졌는데 그들이 군함을 강탈하기로 결정했어. 바다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형인이 그를 둘째로 임명했어. 모두가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해요. 역시 계획이 실행된 후 그들은 배에 성공적으로 침입했어요. 쥐의 이름을 가진 해군 사령관이 고래를 잡으러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군인들이 즉시 나가서 배 전체를 포위했어요. 그 사나운 호랑이가 혼자서 나가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들을 막고 있어. 그때 해군 대장이 나타나서 옛날에 그 놈에게 한쪽 눈을 잃었던 그 병사임을 알아차렸어. 두 사람이 서로 죽고 살기 위해 혼자서 싸웠어. 딱 그때 기둥이 무너져서 그들을 두 곳으로 나누었어.
미친 호랑이가 줄에 매달려서 방금 탈원한 배로 뛰어가더니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어. 그 무능한 놈이 짜증나서 군인들에게 해적들이 공격했다고 핑계를 대라고 지시했어. 배는 놓쳤지만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 후 그는 남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마을의 여자들은 해적 대신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자 해적팀은 며칠 동안 고생한 끝에 드디어 바다에서 고래를 발견했어. 준비를 하던 중에 옛배 선장이 공격을 해왔어. 폭발 소리에 고래가 해적선 쪽으로 수영해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이후로 이렇게 큰 고래는 처음 봐요.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두 방울이 쪼그라들었고 머리 오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 넌 왜 그게 그렇게 큰지를 알면서 왜 우리를 막지 않았냐? 그는 즉시 가장 낮은 직급으로 강등당해서 모두가 쉽게 집단 괴롭히기를 할 수 있었어. 잠시 후 돌아보니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 알고 보니 배가 해적 두 세력 사이로 떠가고 있었어. 부선장은 기회를 잡고 선장님의 대포를 가로막고 있는 해적선에게 접근했어.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저쪽으로 넘어가서 싸우게 하려고 공격을 시작했어. 아주 빨리 해적선이 중간에서 모두 먹어치웠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냥 보고 있기는 아까워서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어. 미친 호랑이가 그 할아버지의 공격을 몇 번 막아주었어. 스님은 살생을 원하지 않아서 두리번거리며 도망쳤고 우연히 비어있는 배에 올라타서 떠나버렸어요. 결국 선장님은 다시 승리해 부선장을 한 방 찔렀어요. 미친 호랑이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바로 태도를 바꿔서 그와 형제 맺기를 청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여자 도둑과 함께 손에 수갑을 차게 되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으니 여장수는 바다에 뛰어내리기로 했어. 그래서 성도적도 같이 끌려 내려갔어. 그녀의 손에 있는 팔찌가 흔들리면서 고래는 예전에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알고 보니 어릴 적에 그 고래는 그물에 걸려 있었고 그녀가 구해줬던 거예요. 이제 그가 그녀와 미친 호랑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면서 보답할 차례야. 미친 호랑이가 먼저 깨어나서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약초로 상처를 감싸주었어. 어쩌다 그가 자면서 자신의 고구마를 만지고 코에 가져다 대서 냄새를 맡았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이 그의 얼굴을 때려서 깨우고 둘이서 열심히 돌을 쳐야 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체인을 부숴야 해. 어떻게든 그들을 끊을 수 없어서 결국 같이 묶여서 버텨야 해. 심지어 소변 보러 갈 때도 같이 바다로 내려가야 해. 그날 밤 소변을 보다가 스승님이 숨는 배를 만났어. 그 사람이 체인을 부수지 않았으면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없었어. 그들은 그 후 해군의 배로 수영해서 구급용 연막을 뿌렸어. 해적과 산적 두 그룹의 선원들이 모두 해방되었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각자 길을 가요. 한쪽 눈이 없는 장군을 호위하며 그를 따라 고래를 잡으러 간 선장.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큰 고래를 유인하기 위해 작은 고래를 잡는 데 집중했어. 포탄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쪽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아기 고래가 도착하자마자 몇 발의 총알을 맞아버렸어. 정말로 그 소리가 엄마 고래를 끌어들였어.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배 쪽으로 수영하여 자신의 아기를 구하려 했어. 포탄이 날아오고 수류탄이 바다로 쏟아져 내려. 어미 고래는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새끼를 향해 헤엄쳤어. 결국 그건 배에 부딪혀서 숨이 끊어질 듯 기다리고 있어. 이때 폭풍이 일어났어. 왜냐면 고래는 용왕의 상징이니까. 그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 여성 해적을 제물로 바치려 했어. 그들이 고래 어미를 끌어올리는데 원주율이 반란을 일으켜 독차지하고 싶어 했지. 아직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부선장이 공격해. 저쪽 사람들이 급하게 밀려 들어와서 인지를 구하고 있어. 그들이 싸우는 동안 그녀는 잊지 않고 고래 어미를 풀어주기 위해 줄을 자르러 달려갔어요. 멀리서 해적선이 갑자기 돌아서 그녀와 함께 한눈이 있는 자의 군대를 불러 태우기 위해 폭탄을 쏘았어요. 이제 해적과 산적이 힘을 합쳐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로 뭉쳤어. 여자 도적이 선장님을 술창고로 쫓아가서 찔렀어. 그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배가 곧 폭발할 것이라고 알렸어. 여배우는 안타깝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 산적의 수장이 도관장 용과 싸운 후 그의 발에 칼을 꽂고 배에 꽂아 놓았다. 모두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배가 폭발하자 도둑과 선장님은 배에 갇혔어요. 결국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저승으로 갔어요. 영화가 끝날 때 왕은 미친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비판하는 꿈을 꿉니다. 다음 날 왕이 조정에 나가자마자 그는 모든 백성을 풀어줄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관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나라의 평화를 되찾아줘야 해. 바다로 돌아가서 미친 호랑이가 여선장을 잡았어. 그래서 산적들은 해적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기 팀원들에게 함께 먹고 도망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